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조양호 일가 사태에 대응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조태일의 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에서 몇 편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경찰이 쓰는 드루킹 소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통제 논란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의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조선 보수패당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에게 건강기능식품 용왕의 고백 구입을 허락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비록 김성태라는 자가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지라는 대결병자의 히스테리적 망동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긴 하지만 단식 농성 중 면상을 강타당한 것은 애석한 일이라며 용왕의 고백을 먹고 기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씀하시어 자애로운 풍모를 만방에 떨치시었다. 용왕의 고백은 밀크시슬 추출물과 멀티비타민, 미네랄 등을 채워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며칠 굶었거나 면상을 강타당한 자는 물론 스트레스가 많거나 회식이 잦아 간 건강이 걱정되는 자에게도 추천하는 바이다. 용왕의 고백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기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6월 12일 오늘로부터 거의 한 달 뒤 싱가포르에서 조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여야 하나 하는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합의한 조선과 미국의 표정은 밝습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나라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훌륭한 소통, 중재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는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는 이렇게 급변하는데 드루킹이라는 괴한을 붙잡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 야당을 보면 냉전 분단으로 먹고 살아온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그들의 절박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조미 정상회담 다음 날에 있는 6.13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권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역진 세력이 뼈도 못 추리는 세상이 왔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지역주의, 색깔론, 흑색선전으로 기생하는 나쁜 정치. 이 나쁜 정치와 좋은 유권자는 동행할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 국민은 좋은 유권자니까요. 나쁜 정치에 또 한 번 쐐기를 박아야 하겠습니다. 촛불혁명 아직 진행형이니까요. 이것 봐!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영토 도발한 거 알아 몰라? 자위대 작전 범위는 일본 영토 아니야. 근데 지금 군대 인양 행세하고 남의 나라 영토 독도를 침범해?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해. 유엔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계급장을 보니 여기 대장이신가 본데 거듭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요, 한국도 한국의 입장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일본국 입장에 따르면 다케시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북지방경찰청이
이곳 다케시마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께서 부디 책임있게 처신해서 휘하 장병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맞게 될 아침이 두렵지 않은가? 하하하, 두려운 아침이라. 그건 독도가 일본 국익에 귀속됐다는 소식을 접할 한국 국민만의 이야기 아닐까요? 자, 경비대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해야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시, 당부에 불응한다든가 저항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부터 무장 해제! 네! 지난해 대선 직후 저는 김용민 브리핑을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내심 오디오툰, 오디오 드라마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를 제작할 뜻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브리핑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보류했는데요. 이번에 시범 삼아 8부작 한 편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컨틴전시 플랜, 이런 제목인데요. 첫 편과 두 번째 편이 동시에 월요일에 올라갑니다. SBS 파티와 공동 기획한 김용민의 정치 판타지 파티에서 월요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의 뉴스 간장.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조선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의 영구적 폐기를 강조했지요. 이에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미국의 의제 부풀리기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렇게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결정은 결국 볼턴 보좌관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김영철 조선통일전선 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대화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그리고 진행자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볼턴의 말은 아무리 해도 결정은 트럼프가 합니다. 어쨌든 지금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북한이 국가임을 포기해라. 그렇죠. 무기 다 내려놔라는 말입니까? 다 내려놓. 그러면요. 항복하라는 건데. 상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인데 자기들 그러면은 북한 우리 한국도 해라 하면 우리가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데. 북한에 다 미사일 포기하라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남한도 포기하라 그러면 다 그렇죠. 군대의 무기들을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뭐 생화학 무기 우리가 실험용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해라.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볼턴은 영향가 없다. 그래도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자격으로 평양에 도착했는데 역시 카운터파트가 김영철 부위원장 통전부장이 파트너가 돼서 아직도 폼페이오 CIA 국장 김영철 부장 이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의 길로 간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파트너가 이용호 외상이 남았다고 하면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외교라인으로 갈아타게. 외교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실 폼페이오 김영철 우리나라 서훈 이런 라인을 물론 통일부나 외교부 두 장관들도 역할을 하지만은 그 라인이 유지돼야만이 일단 잘 된다. 정상회담까지는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아직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합의도 잘 됐고. 그걸 지적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라인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라인이 살아있다는 거는 직통으로 가장 내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하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트리오가 건재하면은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 그 실력자들이 파투날 깨질 합의문을 만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폼페이오가 이제 물론 새 억류자들을 석방시킨 그런 공로도 있지만은 백악관 선임보좌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수행을 했고 국무성 정책기획국장 많이 갔더라고요 북한에. 많이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이 갔어요. 말 못할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아시는 따로 분이 있는 거죠. 몰라요 나는. 아무튼 이분들이 가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에 도착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 날짜 두 정상의 합의문까지 최소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군요. 그걸 자꾸 나쁘게 보면요. 볼턴식 시각으로 보면은 이 허들 높이를 높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남북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죠. 특히 동해선과 경의선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남북 경제협력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제시했는데요. 사회공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인 철도 전문가 박흥수 철도기관사는 남북의 철도 연결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거대한 물류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박흥수 철도기관사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으로 가든 러시아로 가든 뭐 파리로 가든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고 편한데 왜 기차를 타야 되냐. 다릅니까? 장점이 좀 있습니까? 기차를 타는 것하고 일단 비행기를 타는 것하고? 뭐
단순히 이게 이제 여행자가 여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철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그 물류 루트를 확보하는 거고요. 예. 그동안 섬 아닌 섬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이의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류는 다 해운으로 갔거든요. 네. 또 항공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열차로 여행을 하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면 뭐 중국 정도까지는 철도 시설이 개선되면 굳이 비행기를 안 타고도 예, 열차 여행으로 중국이나 이 만주 정도의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한국에서 출발하면 기차도 바꿔야겠네요. 지금처럼 객석만 있는 게 아니고 침실칸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국제열차 특히 시베리아 횡단 노선에 접속하는 열차들은 100% 침대칸이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예, 100% 침대칸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철도 차량 제작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그 신규 차량 수요가 생기고요. 지금 한국 철도 차량은 수주 물량이 계속 그 정책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신규 물량을 맡게 됨으로써 차량 제작 기술도 발전하고 또 세계의 차량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전기도 마련되는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겠네요. 예,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열차가 뭐 운행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부대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 사업이 바로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충 만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가면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해요. 돈. 티켓이 얼마나 될까? 티켓 가격.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이제 파리까지도 실제로는 이제 갈 수 있지만 비용으로 시간상으로 따지면 현재 북한 철도에 낙후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뭐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르쿠츠크까지는 한 6일 정도 길게 잡아서 6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또 한 3일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면 9에서 10일 정도면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하루 약간 넘게 한 28시간 정도 달리면 베를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파리까지도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주 작업 다 되겠네요, 그러면. 예, 사실 2주도 안 된다. 한 12일 정도면 현재 수준에서 갈 수 있고요. 비용도 대략적으로 이제 3등칸 기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기준 3등칸 정도로 한다면 한 뭐 70만 원 안쪽으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가 총수 일가의 불법적인 밀수와 탈세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한진그룹과 세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나선 관세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 김영문 관세청장은 통관과 조사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다. 지휘관을 믿고 제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네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영문 관세청장과 진행자 김현정 PD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지휘관이 어떤가라는 게 가장 중요치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유착되었다면 통관하는 사람들이 유착된 거고 지금 조사 감시 쪽은 이쪽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연히 지금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역 없이 뭐 내 외부를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 이거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 누구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네. 전에 청장님께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 또 조현아, 조현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초안 조사를 말씀하셨어요. 네. 조양호 회장이나 아들 조원태 씨에 대한 조사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그 세 명은 일단은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씨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말씀은 전혀 드리지 않죠. 당연히 수사 우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안 할 리가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호 회장도 배제하지 않는다. 소환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부를 때는 이미 좀 확실하게 자료들 정리해가지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불러가지고 변명 들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한 초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3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청장님? 예. 소환을 5월 내에 하는 건 맞습니까? 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 의혹이 워낙 큰 사건이니까 가능하면 빨리 신속 수사를 해야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노력을 함께한다. 이런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 언론문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3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한 뒷이야기라며 다음과 같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특별 성명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베 총리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특별 성명에 포함하자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응수에 결국 특별 성명에서 납치자 문제가 빠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24일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일각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민 PD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지만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조선의 핵 문제와 엮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지난 월요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의 CVID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정 중이다. 한중일 3국이 채택할 특별 성명에 CVID 즉 조선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하도록 논의했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 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CVID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납치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 정부는 중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아십니까?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이 더욱 돋보입니다. 네,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한 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데요. 한 20일 사용하고 반품해도 100% 환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 순서 들어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어제가 이제 1년이었는데 1년을 돌아보신 소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눈부시죠? 대단합니다. 네, 50 가까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시기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남북관계 같은 걸 보면 벅차죠. 생각만 해도요. 하여튼 정말 눈부신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김용민 PD님하고 방송을 시작한 지 2년 5개월이 돼가는데 김 PD님께서 던지신 질문 중에 제일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임자가 너무 현격하게 못나서 이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전임자가 너무 못했고 전전임자가 너무 못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난 1년은 정말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비교를 굳이 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지만 또 취약한 면도 있어요. 저거 한 50% 무너지면 이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눌렸던 세력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양호도 그때 고개 뻣뻣이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워낙 강력하고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 강력한 카르텔이 안 보일 뿐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대통령이었으면은 45% 이래도 무지하게 높은 건데 이 정부는 워낙 보수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한 50%만 깨져도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여망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상 참 어렵게 찾아온 기회인데 촛불혁명을 통해서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와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자.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희망적이죠.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틈만 보이면 반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세력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양호 얘기해 주신다고요? 사실은 오늘은 조양호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좀 가급적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주제인데요. 조양호 일가 사태에 대응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송에는 이게 나가지는 않았는데 사실 과거에 그 대한항공 문제를 다룰 때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요거 편집해 주십시오. 좀 노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한번 편집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큼 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항공 노조 안에서 외부 세력 프레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노조 쪽에서
외부 세력이 개입하려고 한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할 말은 많았는데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어쩌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대한항공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까지 그냥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항공 노조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노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 창조 컨설팅 이야기 때문에 못 전해드린 뉴스인데요. 엊그제 한진그룹이 그룹 이름을 달고 엄청나게 긴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A4 용지 5장 분량인데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아니 이명희가 뭔데 한진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냐고요. 이거부터 일단 코미디인 거죠. 더 가관인 건 A4 용지 5장짜리 해명 중에 사과가 딱 한 줄입니다. 최근 이명희 이사장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 관련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요 한 문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런 해명만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일 개그스러웠던 게요.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부른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이명희 씨가요. 그런데 해명 자료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해고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2000년도 초반 호텔에서 이명희가 모자를 쓰고 정원일을 직접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직원이 이명희를 못 알아보고 아주머니 준비해야 되니까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명희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다가 아니 여보세요. 이명희 씨가 준비해야 되니 아주머니 나가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요. 참 잘도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털면 곤란한 겁니다. 온 국민이 이명희가 사람 밀치고 서류 던지고 개새끼야 소새끼야 씨발새끼야 뒤져보려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명희가 아주머니 소리 듣고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같은 소리를요. 그 혹시 이명희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시킨 건 아닐까요?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이명희 머리에서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은 빠가사리인 겁니다.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요. 또 하나 웃겼던 건 4월 말에 그 설렁탕 갑질 의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건데 한 호텔 전 직원의 폭로였는데 이명희는 개새끼 소새끼가 기본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분이. 그리고 호텔에서 이명희가 설렁탕을 쳐드시는데 설렁탕이 싱겁다고 어떤 개새끼가 설렁탕에 물 탔어 이렇게 지랄발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 증언이 호텔 식당이 300평이었는데 이명희 욕설이 300평 내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야, 300평 안에서 쩌렁쩌렁 울린다는 거는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신기가 들린 쌍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 호텔 지배인을 불러서 무릎을 꿇렸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뭐냐면 포관한 적 없고 무릎 꿇린 적도 없고 그다음에 손님으로서 설렁탕이 싱겁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고 이는 고객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여보세요. 이명희 씨. 설렁탕이 싱거우면 소금을 쳐드세요. 소금 주잖아요. 설렁탕 먹을 때. 싱거울 때 넣으라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설렁탕 집에 가면 다 싱거우면 다 소금 쳐먹는 거지. 그걸 갖고 지랄을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고추장 먹으면서 고추장이 맵다고 지랄할 인간이에요. 항공기 커튼 문제 때문에 승무원한테 지랄했다는 대목. 요건 4월 25일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LA 가는 항공기에서 난기류가 심하니까 안전벨트 신호가 2번이 울리고요. 이제 승무원은 규정대로 처리를 했는데 승객 한 명이 손쓸 틈도 없이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승무원들이 커튼을 안 쳤다고 비행기 안에서 이명희가 또 지랄을 했다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커튼을 다시 닫아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제언한 바는 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언을 했대요. 그 이명희 욕설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명희가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개새끼야 당장 못 고쳐놔 이 개새끼야 어유 병신 같은 씨발놈의 개새끼들 죽어라 이 병신 같은 개새끼들 어유 씨발놈의 새끼들 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재언입니까 이게? 이게 재언이면 저도 앞으로 한진그룹 분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정중하게 재언을 하겠습니다. 만날 때 그쪽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면
안녕하세요. 이 씨발로마 반갑습니다. 그런데 나가 이제 새끼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훌륭한 예. 재연하셨네. 네, 이건 재혼을 한 겁니다. 이건 재혼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명희가 팀원들을 이렇게 손으로 부른 다음에 귀를 대보라고 손짓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귀를 가까이 대면 조용하게 야, 이 씨발년아, 이 거지 같은 쌍년아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귀 속에다 대고. 예. 그래서 그 욕먹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런 일설도 제가 최근에 술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재혼을 했다는데 제가 믿어질 리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그 고관대작의 딸로 태어나서 어디서 그런 흉한 말들을 배웠을까요? 저야 뭐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배운 욕인데. 왜 자신을 비하하십니까? 제 친구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는 욕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분노의 표출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명희 씨의 욕은 자기의 정신 이상을 표현하는 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은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욕인데, 분노에 의거한 상식적인 욕인데, 이명희 씨의 욕은 뭐 아주 비정상적인 욕이죠. 어디서 배웠는지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상당한 솜씨거든요. 사실 이 정도 욕이면은요. 이 정도로 한진그룹 측 반론을 정리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대한항공 노동조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대한항공에는 노조가 3곳이 있습니다. 일반 노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조종사들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입니다. 여기는 한국노총 산하에 있고요. 정식 명칭이 대한항공 노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만 구성된 노조가 2곳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수 노조가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입니다. 여기는 민주노총 산하고요. 조종사 새노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는 공군 출신 조종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노동자분들은 민주노총 산하, 한국노총 산하, 새노조 이 3곳 다 전부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3곳 모두가 어용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용이라는 말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더 어용이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동자들이 무려 3곳의 노동조합을 모두 다 불신하는 상황, 이게 왜 벌어졌는지는 정말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의 노조에 대한 이 불신이 얼마나 심하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참가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어떤 노동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사측 인사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노조에서 우리를 감시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고 사실 확인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느냐, 이 지점부터 다시 진지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번 사태만 국한해서 보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깼던 게, 처음에 이 3곳 노조가 갑질 경영 대한항공 오너 퇴출 규탄 대회 이런 걸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날이 4월 27일이었습니다. 오후 12시 10분부터 40분 동안. 그런데 이 날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3개 노조가 연합으로 조가 일가 퇴출 규탄 대회를 처음으로 여는데 왜 하필이면 온 국민의 관심이 남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4월 27일로 잡았냐는 거죠. 예. 당연히 대한항공 노동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종사 새노조는 여기에서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노총 산하 일반 노조하고 민주노총 산하 조종사 노조는 이 집회를 강행을 합니다. 민주노총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네, 강행을 했습니다. 2곳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조종사 노조, 이제 민주노총 산하죠. 여기에서 올린 공지글입니다. 4월 27일 대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그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조합원 및 동료들은 이번 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국가적인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거 우리 노조 간의 성격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동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항이며 조합원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나라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전쟁 중에도 악인은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며 우리 조합원의 목소리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 계속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전쟁 중에도 아이는 낳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집회 날짜를 잡게 됐다. 이게 적절한 비유냐고요. 이게 민주노조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비유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가일가 퇴출 집회는 아이를 낳는 행위하고 전혀 아무런 유사성이 없습니다. 왜 이런 무성의한 비유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는요,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떡하니 집회를 잡고 노동자들이 반발하니까 이런 황당한 비유로 집회를 강행하면 어떻게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까지만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일반 노조의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일반 노조가 5월 4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료 제목이 박창진 사무장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느낌표 3개예요. 제가 이걸 보고 숨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창진 사무장이 그동안 여러 인터뷰에서 보호막이 없었다. 노조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 번 했죠. 물론 노조 입장에서 그 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노조가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내서 피해자임이 명백한 박창진 사무장 이름을 제목에 넣고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이렇게 박창진 사무장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조가 조양호하고 싸워야지 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하고 싸우고 앉아있냐고요. 게다가 그 보도자료를 보면 어조가 얼마나 위협적이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창진 사무장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진행된 모 정당 연설회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 주장하며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5월 1일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등 본인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적을 달리하는 단체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요 말은 우리는 한국노총인데 왜 민주노총 가서 발언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조합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 중복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에도 반하는 것임을 박창진 사무장은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재차 반복된다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이 말은 너 민주노총 가서 자꾸 말하고 그러면 조합원에서 자른다. 이런 협박으로 저는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반 노조는요. 우리는 박창진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박창진이 우리를 외면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첫째, 박창진 사무장이 일반 노조를 외면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노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째로 박창진 사무장은 누가 봐도 피해자고 약자인데 아무리 박 사무장이 일반 노조를 못 믿더라도 노조는요. 끝까지 노동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공식 보도 자료로 피해자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규남 기장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집회에 열심히 참가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요. 그리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조종사 노조 위원장이셨고 위원장 시절에 조양호를 고발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조간해하고 싸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에서도 조양호 일가와 제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얼굴을 드러내고 싸우는 이제 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죠. 나이도 많으세요. 50대 후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분에게 과거 노조 위원장이고 지금도 제일 열성으로 싸우시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노조를 중심으로 싸우지 않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규남 기장이 지금 노조는 세고 다 어용성이 너무 강하다. 어느 정도냐면 노조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걸 회사가 오히려 좋아한다. 그리고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오히려 회사에서는 저거 저항하려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지금 노조가 엉망이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노조가 또 공식 성명을 냅니다. 제목이 대한항공 이규남 기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5월 1일에 나온 거예요. 당 노동조합 입장. 이규남 기장은 사측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1만여 조합원들을 사측 앞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순수하게 조합원의 개인 뜻에 의해 탈퇴하는 부분까지 노동투사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사 기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규남 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바 당 노동조합은 이규남 기장의 공식 사과와 재인터뷰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명예훼손에 의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거나 이규남 기장은 지금 최전선에서 제일 거칠게 조양호와 싸우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우리를 비판해? 이 새끼 봐라. 너 소송 건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새라고요. 일반 노조가 지금 크게 착각하는 게요. 지금 저런 생각이 이규남 기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대부분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의지하지 않고 직원연대라는 모습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죠. 노조 비판했다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공식 성명을 내고 협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꾹꾹 참아온 이유는 일반 노조가 매일 하는 이야기가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노총도 외부 세력이고 진보전당도 외부 세력이고 박창진도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실제로 노조가 낸 성명을 보면 현재 우리 조직은 불손한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조직 내부가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할 말은 많지만 참는다 하고 인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저 새끼도 외부 세력이다 이럴까 봐요. 대한항공 누구랑 결탁해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냐 이럴까 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박창진, 이규남이 두 분께 가하는 노조의 협박을 보고 이건 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노조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물론 외부 사람이죠. 기자니까요. 그런데 대한항공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결탁하지 않았고요. 누구하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주동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말인데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들이 박창진, 이규남을 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바닥이면 신뢰를 회복할 생각을 해야지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끌어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숙여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두 번째 촛불 집회를 엽니다. 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집회에서 가면을 벗어던진 노동자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가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셔도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고 기꺼이 투쟁에 나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요 분들을 꼭 우리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동지가 되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주는 금요일에 집회가 열렸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광화문이 아니고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7시 반에 집회가 열립니다. 그 1차 집회 때는 참석 인원을 100명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한 700분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집회는 500명으로 신고를 했던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5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넘는 거대한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7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 뜨거운 연대를 통해서 조양호 일가에게 진짜로 잊지 못할 공포의 밤을 선사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조양호에게 빌어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에게 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벌써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1년이 있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합니다. 그 선봉에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편지를 보내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사 직전의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당 때문에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꼭 특검을 관철시키고 5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어제 아침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면서요? 그렇게 몸이 약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을 때도 아주 멀쩡해서요. 정치인이 이 정도 체력은 돼야 합니다. 네? 누군가 숨쉬는 공기도 아깝다고 저주를 퍼부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거라고요? 이게 다 문재인 지지자들 때문이라고요? 아이고, 김성태 원내대표님, 시민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둥글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시민은 김성태 원내대표님에게 편지를 보내서요. 자신의 손자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해달라며 500원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김성태 원내대표님 인사청탁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500원도 받았으니 특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네? 편지가 온 줄도 몰랐다고요? 500원은 구경도 못 해봤다고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 그만 부리고 황제 다이어트도 당장 그만두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박사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용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자외선이 무척 강해져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1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춘천 23도, 전주 24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낸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간의 마지막 근무일 금요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차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기차에 관한 시는 맨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 조태일의 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에서 몇 편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1941년생이시고 1999년에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군요. 네, 이 시집이 나온 것도 그 해입니다. 유작입니까? 그런 셈이 됐죠. 유고 시집이라고 해야 할까요? 1999년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는지 시집이 아니면 그 후에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99년에 나온 시집인데 참 좋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조태일 시는 시칼론, 국토, 특히 국토로 유명한데요. 과거도, 자유가 시인더러 같은 훌륭한 시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집은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보는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읽어내고 그걸 아주 서정적인 언어로 노래한 시편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짤막한 시 두 편 볼게요. 이슬 곁에서란 시입니다. 이슬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에서 시인은 우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주를 떠안고 있는 그런 가녀린 이슬의 아픔들이랄까 슬픔들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볼게요. 안간 힘을 쓰며 찌푸린 하늘을 요동치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저 쬐끔한 것들, 작아서 늘 아름다운 것들, 밑에서 늘 서러운 것들. 네, 이렇게 씁니다. 입에서 읊조리면서 이슬의 의미를 감상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까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의미들 그리고 이 우주와의 관련성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어머니를 찾아서입니다. 이 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간 시인이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무덤이 바로 저승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데요. 저승이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이 무덤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승이 진달래꽃 한 묶음 꺾어서 저승 앞에 놓았다. 어머님 편안하시죠? 오냐 편안타. 네, 이런 작품입니다. 이 시의 해설을 쓴 유종호 선생은 이 작품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네요. 저승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저승이라는 것. 무덤이 바로 저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은데 바로 이 무덤을 저승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인식에 충격을 얻고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얘기하네요. 지금까지 두 편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이 시집에서 제가 고른 더 좋은 시들, 우리 역사나 현실과 관련성 있는 작품들 몇 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진강가에서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임진강이야 남북을 가르고 있는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여기에서 시인은 자유롭게 오가는 갯대들을 봅니다. 그리고 강변 어느 쯤에서 발견된 어떤 사람의 백골을
떠올립니다. 이 백골을 떠올리면서 남녘과 북녘의 산들이 들썩이는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임진강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임진강은 흐르고 갯대들도 남북으로 북남으로 흐른다. 백골은 남쪽 사람이었을까 북쪽 사람이었을까. 반세기 동안 동토에 묻혔다가 어느 병사의 곡괭이에 찍혀 나와 햇빛 받으니 동자승 같다. 눈실이다. 그 백골이 휑한 두 눈구덩이로 바람과 함께 의학새와 함께 휙휙 휘파람 부니 북녘의 산들이 들썩이고 남녘의 산들도 들썩인다. 그러니까 이 백골이 휑하니 뚫렸지 않겠습니까? 예. 바람이 부니까 그게 마치 휘파람 부는 소리 같다고 해요. 그 휘파람 소리에 남녘의 산들과 북녘의 산들이 함께 들썩이면서 서러워하는지 또는 안타까워하는지 그런 상상이 이 시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임진강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갯대들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해서 이 시집에서 고른 게 소나무와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있을 때 53년생 소나무를 심었죠. 네, 그 소나무와 관련된 좋은 작품들이 없을까 국리 끝에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조태일의 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라는 작품을 보면서 두 정상이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가 아무 탈 없이 정말 잘 비바람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예. 소나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들 긴장하여 비탈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지만 늘 푸른 키 큰 나무 소나무는 비탈에서건 평지에서건 5만 가지 형태로 자유로이 늘어져 제멋대로 서 있다. 소나무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 어찌할 바 모른다 했던가. 소나무 자유로이 무성하니 우리네 삶도 그랬으면 작은 바람결에도 주렁주렁 솔방울들 매달며. 참 좋죠. 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위원장이 소나무를 심을 것을 예고하고 쓴 시 같기도 합니다. 소나무 무성하면 잣나무도 기뻐 어찌할 바 모른다 했던가. 소나무 자유로이 무성하니 우리네 삶도 그랬으면. 이런 구절에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꺾이지 않고 소나무가 늘 푸르게 솔방울 주렁주렁 매달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말이죠. 한 편 더 볼게요.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그 소나무를 심을 때 백두산 흙과 한라산 흙 그리고 대동강 물과 한강 물을 함께 덮고 뿌렸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훨씬 생생하게 이 시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산 흙입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서 흙 한 줌 움켜쥐니 삼라만상의 숨소리 여기 다 있고 손바닥 펴보니 사방팔방으로 손금 따라 산골물 졸졸 흐른다. 내가 매일 딛는 발바닥 아래의 흙 한 줌 움켜쥐니 세계를 휩쓸고 온 바람 여기서 일고 손바닥 펴보니 온갖 초목들의 사연 퍼렇게 번진다. 참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역시나 판문점에 심은 소나무를 덮은 흙과 소나무에 뿌린 물을 상상하시면은 이 작품이 훨씬 더 절실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산 흙이라는 작품에서는 한국의 하늘 아래서 흙을 한 줌 움켜쥐니까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깃들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보니까 손금 따라서 사방팔방으로 산골물이 졸졸 흐르는 것 같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 내가 매일 딛는 발바닥 아래의 흙 한 줌을 움켜쥐니까 세계를 휩쓸고 온 바람이 여기에서 일고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요즘처럼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온통 간직하고 있는 것이 소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 시들 골랐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집에 시골 기차라는 작품이 실려 있네요. 시골 기차를 읽어드리면서 또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 기차입니다. 고등길 마다하고 산모퉁이 바짝 붙어 돌아 구부려 간다. 그늘 느린 늙은 소나무 굳은 눈물에 몸 뒤척이며 쉬엄쉬엄 감돌아 간다. 노을이 타는 강물 아래 자갈밭 모래밭서 노는 물고기 등허리 어루만지며 휘뜩휘뜩 맴돌아 간다. 단풍물에 흠뻑 물들어 산비둘기 산까치 등에 업고 느린 물과 함께 자장자장 누워서 간다. 네, 시골 철도를 굽이굽이 돌아가는 기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풍물에 흠뻑 물들어 산비둘기 산까치 등에 업고 느린 물과 함께 자장자장 누워서 간다고 얘기하네요. 구례인가 어디를 가시면은 옛날에 철도를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탈 수가 있는데 옛날 그 추억 생각하시면서 혹시 그곳에 갈 기회 있으면은 그 기차도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태일에 혼자서 타오르고 있는 를 보면은 이슬에서부터 어머니를 찾아서 소나무 임진강가에서 그리고 여기 시골 기차까지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신청곡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기차와 소나무란 노래가 있어요. 아, 이규석 씨의 노래. 네, 이 노래 들려주시면은 이번 주가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쉬우니까 한 편만 더 이 좋습니다. 작품에서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봄이 온다 해서 봄이 왔다를 얘기하는 때잖아요. 예. 뭐 요즘처럼 제 인생에 조마조마할 때가 참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온전한 봄이 오기를 어제 오늘 날씨처럼 정말 그 환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집에 실려 있는 봄이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진한 향기가 나는 방대한 한 권의 책. 이 책을 펼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잔설이 애초로이 새하얗게 반짝이고 냉이국 향내 스며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송사리 때 희살되는 질개울처럼 흐르기도 한다네요. 아니 봄풀, 봄꽃들이 다투어 태어나 한바탕 어우러지는 봄빛 속을 봄바람이 불어대니 처녀애들 치맛자락 들치듯 한 장 한 장 책장이 저절로 넘겨집니다. 그럴 때마다 봄 향기 풀풀 거리네요. 봄 내내 집을 비우고 봄나들이 해도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거려? 평생에 이런 봄 100번쯤 온답니까? 그러니 봄이라는 책 속에 묻히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봄 기운에 그냥 몸을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냥 봄잠에 취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눈을 감아도 그냥 보이는 봄이란 책 속에 취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멋지죠? 이 시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이런 봄 100번쯤 온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의 봄 같은 봄은 정말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봄을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정말 한 권의 소중한 역사책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이 봄을 맞이하고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의 환한 봄이 어떻게 이 마무리될지 정말 기대와 초조가 겹치면서 설레기도 합니다. 이 봄이라는 작품 조용히 음미하시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봄을 한번 포개놓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민초들도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갈망하고 북미 사이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있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조바심 치면서 신문 뉴스를 열어보는데 말이죠. 아, 근데 분단 고착화를 드러내놓고 숨기지 않고 의도를 노출하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보수 야당 의원들, 이 사람들은 뭐 하자는 건지 참. 네, 아마 분단 체제에 기생해왔던 그 세력들의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민초란 표현하셨는데 우리 같은 민초이기 때문에 민초들의 그 감성들의 집적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그 예수님 부처님께 좀 미안한 말씀인데 밤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별일 없기를, 별탈 없기를. 그리고 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처님 예수님한테 기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우리들의 바람이자 뭐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지날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소리 없는 아침이면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네 마주보고 노래를 부르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 못지않게 통일 이후 과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 실향민이 조선에 두고 온 땅을 되찾으려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모두 1698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79%, 5명 가운데 4명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니 단념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2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포스티노 마리오님, 조선에서는 난개발을 막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PPL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머리카락이 조촐하신 분, 흑채 필수 지참품이죠. 기존 흑채와는 급이 다른 퀄리티 헤이브로 헤어 쿠션 구매 부탁해요. 에이. 아미노산 코팅 원료를 쓰고 피부 진화적인 코팅 파우더도 사용하는 헤이브로 헤어 쿠션. 괜히 흑채 사용했다가 두피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잊어주세요. 바람아 불어봐라. 땀아 흘러내려와봐라. 비야 내려라. 헤이브로 헤어 쿠션. 검색창에 헤이브로 부탁해요. 술친금 후기 읽어볼게요. 김모씨, 술을 그렇게 먹었는데 술친금 때문에 숙취가 없어요. 컨디션 여명 상쾌한 꺼져버려. 술친금이 짱이야. 재용아, 다음에 삼성전자 서비스로부터 노조원 탈퇴 보고를 받을 때는 사람이 죽었는데 탈퇴 1, 이거 쓴 놈한테 술친금 좀 줘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노조 탈퇴라니. 알코올 중독도 그런 알코올 중독이 없지. 그리고 김용민 브리핑 듣고 술친금 산 사람들 후기에 댓글 좀 올려요. 이 방송 때문에 소개받았다고. 그래야 계속 광고할 거 아니야.
포털에서 술친곰.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벌써 한 박스 다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똥 쑥쑥 나온다고 하길래 안 믿었거든. 근데 그 속는 셈 치고 한 박스만 샀거든요. 근데 변기물을 한 번에 2번씩 내려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휴지로 닦지 않아도 될 만큼 똥이 딱 나오더라고. 고마워요. 예전에는 그 변기에서 영화도 볼 정도였는데 이젠 뉴스 기사 하나도 다 못 읽게 해줘서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미궁 대장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 대장 속의 마술사는 미궁 대장사랑. 선가의 마술사는 나 인이. 나도 인이네. 근데 어떻게 선거를 앞두고 나 부르는 데가 없냐? 1522-8972 1522-8972 미궁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모씨 사연입니다. 먹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됐어요. 운동은 따로 안 하고 군것질만 좀 줄였더니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사실상 4kg 정도 빠졌습니다. 저 김성태도 그냥 밤엔 피자 시켜 먹고 아침엔 빼요미 디톡 다이어트 먹고 굶은 티 낼까 사실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 찢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간편한 일회용 테이블 들고 나들이 가시겠습니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테이블, 박스로 만든 실용 만점 테이블입니다. 물에 닿아도 젖지 않고 생수 체온통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가족 나들이, 캠핑, 회사 야유회, 혼밥족,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선물입니다. 혹시 유세 때 테이블로 쓰면 안 될까요?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촉물, 사은품으로 쓸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반촉물, 사은품, 상품 전문 쇼핑몰 네피알. 네피알이 아닌 딴 데서 사시면 실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들어보셨어요? 특허받은 기술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근육으로 분산시켜서 말하자면 충격을 완화하고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5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검색창에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해치는 세력들 이제 그 무릎을 꿇을 때가 됐어요. 무릎이 아파서 꿇지 못하면 무릎펜 액티밴드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전제적 참견 시점에 이 개그 우먼이 녹화 불참을 선언했죠. 어제 문제는 이 방송인의 이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방송인 이영자 씨입니다. 정답자 남자란 때로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봉순이가 지켜줄게님,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레드라이언님,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누구게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까지 해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롯데그룹 총수 구속, 삼양식품 회장 횡령, 한진그룹 오너가 갑질. 올해 들어 재벌기업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시가총액이 사건 발생 하루 동안 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갑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진그룹.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의혹 기사가 최초로 보도된 날 낮부터 그룹주 전체가 타격을 받았다. 당일에 대한항공 주가는 6.55% 내렸고 시가총액 2,229억이 사라졌다. 더불어 상장 계열사인 한진칼과 진에어 역시 시가총액이 3,507억 증발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 오너 리스크는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주가가 원상 복귀한다는 이유로 단기 악재로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너 리스크가 주목받을 때마다 주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물론 기업 신뢰도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네, 이상은 이투데이 보도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심하면 장기적으로 회사가 망하거나 오너가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경영한다며 들어와 회사를 망친다면 그 회사가 오래가는 게 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겠습니까? 조양호 일가가 본보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태 해결 때까지 조씨 일가만 배불리는 대한항공 진에어 이용 자제하시고 한진 택배 등 한진 계열 서비스 이용을 자제합시다.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